자, 교재는 657페이지 진술서입니다. 자, 진술서 의의부터 볼게요. 피고인, 피의자, 참고인이 스스로 자기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을 진술서라고 합니다. 주체가 누구죠?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이죠. 그런 점에서 주체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인 조서와 구별되죠. 명칭은 묻지 않습니다. 자술서라든지 진술서, 신말서 등 명칭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3번이 중요하죠? 3번 체크하시고. 이 진술서는 반드시 자필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워드 PC로 타이핑 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이 요건데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있는 것도 진술서로 봅니다. 요 관련된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볼게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판례,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됐다라고 했을 때 디스켓 동그란. 그렇죠? 밑에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됐을 때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됐죠? 따라서 이 관련된 법조문이 313조 1항이거든요. 1항에 따라서 그 작성자 등의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을 때 안에서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자, 됐죠? 이 판례 중요하니까 별표 쳐보세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 매체, 그쵸? 저장 매체 동그란. 자,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자, 밑에 것도 나와 있죠? 저장 매체 동그란. 밑에 것도 3번에서 저장 매체 동그란. 전부 다 뭐 한대요?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 그쵸? 자, 올라가시고요. 자, 1번. 이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첫 번째.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있을 것. 두 번째,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될 것. 이 두 가지가 구비가 되면 증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잘 나와요. 특히 이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일 때에는 디지털 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자리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하고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계 정확성, 신뢰성 등등 밑에 기술 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쵸? 요런 것들이 담보될 때 증거를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밑에 3번 판례는 위에 거와 똑같아요. 맨 위에 판례랑. 그쵸? 관련된 법조문이 313조 1항이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때 증거를 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쭉 내려와 보시게 되면 자,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313조 1항에 따라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때 안에서 증거를 쓸 수가 있다. 아시겠죠? 하나 더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여기 나와 있죠? 디스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다음에 정보 저장 매체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이것을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밑에 줄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즉 동일성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에서 밑에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관련된 법조문이 313조 1항이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때 안에서 증거를 쓸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자, 그 다음 다만 그랬어요. 자, 문자 정보의 존재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될 때는 이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존재 자체래요. 밑줄 쫙 가보시고 내용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직접 증거를 쓸 때는 이때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전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교재 634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이 판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이 판례도 별표.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가 보시면 종류 나와 있죠? 주체에 따라서 피고인이 썼느냐, 피고인 아닌 자가 썼느냐, 과정에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썼느냐, 아니면 그 외에서 썼느냐. 요 수사 과정에서 쓴 것이 312조 5항이고요. 그다음 수사 과정 외에서 쓴 것이 313조 1항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나와 있죠? 수사 과정에서 쓴 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사과정 외에서 쓴 거 나와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보시면 자, 여긴 쉬워요. 자, 312조 5항은 쉬워요. 1항부터 4항까지 지금 배웠죠? 그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쓴 진술서와 준용된다. 그 말은 좀 더 세분화 시켜버리면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쓴 것은 그쵸? 그 5항의 근거에서 요 5항 나와 있죠? 근거에서 1항하고 2항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사법경찰관 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의 진술서는 이 312조 5항의 근거에서 사망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313조가 아니고 사망이에요. 사망. 그 다음 검사, 사법경찰관 과정에서 작성한 요 참고인의 진술서는 요 사항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판례 볼까요? 자, 판례 요거 별표 쳐보시고 자, 요 색깔 진하게 안 돼 있죠? 여러분 책에는 제가 진하게 표시 해놨어요. 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디야? 여기죠? 여기지? 사법경찰관이 그쵸?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의 진술서는 사망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그쵸? 다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밑에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진술서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기하여 제출케 한 경우에 이것은 그 밑에 사망에 따라 처리할 문제이지 313조 1항이 아니다. 그쵸? 아니다. X. 됐고 여기 피의자예요. 피의자 참고인이 아니고요. 참고인이면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하여금 제출케 했을 때는 사망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됐고 자, 이건 옛날 판례였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되었죠. 근데 밑에 판례는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라서 출제가 안 됐어요.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봐두셔야 돼요. 자,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 사안인데 이때 체포 당시 이미 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에서 요 압수 경위란 있죠. 요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그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 경찰관이에요. 경찰관. 아시겠죠? 요게 이제 서울역이 아니고 괜히 했네. 다시 한번요. 자, 여기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이다. 이 누구라고요? 경찰관이라고. 경찰관. 형사란 말이에요. 잠복 근무하고 있는. 요 지하철역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 에스컬레이터. 그거 한번 가보셨죠? 그쵸?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잖아요. 거긴가? 제일 많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사복 경찰관인데 저 위에서 이제 이렇게 촬영하는 놈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놈이 걸렸어요. 이놈이 촬영하다가 잠복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 체포된 사건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요 담당 형사 있죠. 그 경찰관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서 이것은 형소법 312조 제5항 5항이 뭐죠? 여기잖아. 여기 5항이죠. 그쵸? 이 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 여기 피고인이 아닌 자 그쵸?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갖고서도 별개로 독립적인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를 했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도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위에 판은 무수히 많이 나왔는데 역사가 30년, 30년? 40년. 40년 되니까 뭐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은 최신 판례인데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별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이제 어려운 것이 그 다음 페이지가 어려워요. 자, 이것이 참 복잡하고 어려워요. 꼼꼼히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서 여러분 책에는 요 그림이 없을 거예요. 요 그림이 없을 텐데 요 그림을 어느 공간에 적으시냐면 위가 제일 낫겠죠? 요 위에다가 이 공간에다가 요 그림을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복잡합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자, 313조 제1항입니다. 자,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그쵸? 이제 읽지 않을게요. 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 외죠, 그쵸? 여기 제목 자체가 수사과정 외, 여기서 요 말이 생략된 거예요. 수사과정 외에서, 그쵸? 작성한 진술서. 이게 진술서예요, 진술서.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사의 자필 또는 그 서명 날인이 있을 것. 있는 것은, 그쵸? 있는 것은, 가로 열고 닫고, 있는 것은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서 그 작성자, 진술사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한해서 증거를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끊고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자, 앞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앞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여기서 디스켓 얘기했죠. 디스켓 쓸 때 진술 기재한 서류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전문 부정이 적용될 것인데 관련 법조문이 수사과정 외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313조 제1항에 따라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때 안에서 증거를 쓸 수가 있다. 성립진정 나오죠, 그렇죠? 성립진정. 그래서 여기 와보시면 여기 성립진정 나와 있단 말이죠.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때 안에서 증거를 쓸 수가 있다. 근데 그 성립 진정함이 증명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자필이라든지 서명 날인이 단지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일부러 쓰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때 안에서 증거를 쓸 수가 있다. 자, 다만 요 피고인. 자, 여기서 뭐라 그랬지? 여기서 피고인 아닌 자 이랬잖아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인데 그 중에서 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밑에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1번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을 때 동그라미 2번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피고인일 때에는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and 그 다음에 특신 상태죠. 특신 상태에 행해졌을 때 증거를 쓸 수가 있다. 피고인만 그래요. 피고인만 그렇고 피고인이 아닌 자는 없죠. 이게 단서에는 피고인만 나와 있잖아. 피고인 아닌 자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밑에 쭉 도표를 놔보시게 되면 자, 도표 어떻게 됐습니까? 피고인이죠. 밑에 피고인이 아닌 자죠. 그쵸? 밑에 피고인이죠. 밑에 피고인이 아닌 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진술서고요. 여기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예요. 자, 다시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지금 방금 뭘 봤어요? 지금 여기 313조 제1항의 단서. 1항의 단서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성립진정 플러스 특신상태일 것.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예요.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요 세 번째 칸.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여기 성립진정 플러스 특신상태가 있어야 된다. 이게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단서에는 피고인만 나와 있지 피고인이 아닌 자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표를 가보시게 되면 이게 네 번째 칸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 칸. 요 네 번째 칸에 어떻게 되세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기재한 서류는 성립진정밖에 없어요. 특진 상태는 피고인밖에 없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세요. 다시 올라가 보시면 1항 다시 보세요. 1항은 자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였잖아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자 보세요. 요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여기가 진술을 기재한 서류잖아요. 그쵸? 진술서는 여기 들어와요? 진술은 여기 안 들어와요. 진술을 기재한 서류만 일로 들어와요. 그 중에서 요 피고인만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경우수가 4가지예요. 피고인, 피고인 아닌 자, 진술서, 진술 기재한 서류. 경우수가 4가지인데 그 중에서 피고인하고 진술 기재한 서류만 단서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단서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경우수가 4가지인데 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요것만 특진 상태가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는 특진 상태라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성립의 진정이라고. 성립의 진정.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네 번째 칸은 전부 다 성립진정, 성립진정이란 말이죠. 그쵸?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칸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만 특진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문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서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됐죠? 아직 안 끝났어요. 자, 2항.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예요. 진술서. 1항에 진술서가 있고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있다 그랬어요. 2항에서는 진술서만 들어와요. 2항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안 들어와요. 진술서의 작성자가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다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다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서 진술서가 있고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있는데 진술서나 진술 기재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2항을 가보면 요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진정을 부인한단 말이죠. 부인한다면 그때는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요 객관적 방법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때 한해서 그때 비로소 증거로 쓴다. 이 사람이 부인한다면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때 한해서만 증거로 쓸 수가 있다. 그때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됐죠? 다만 끊고 피의자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아니에요. 피의자 아닌 자, 그렇죠? 피의자 아닌 자가 작성한 이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해서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다시 밑에 쭉 가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지금 요 if란 말이에요. if 만약 부인했다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부인했다면 나와 있지. 부인했다면 자 어떻게 한다?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될 때 한해서 증거를 쓴다. 누구 거? 피고인 거. 피고인의 진술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단서에는 피고인 아닌 자일 때 어떻게 한다? 피고인 아닌 자일 때는 여기 나와 있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의 경우에는 똑같아요. 객관적 방법에 따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가 추가돼요? 플러스 작성자의 신문 가능성이 추가된다. 아시겠죠? 됐어요? 요 두 가지는
도표에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요 단서는 1항 단서는 요 세 번째 칸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외우세요. 외우세요. 조문이 참 어렵게 적어놨는데 요 조문을 잘 분석을 해두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이제 내려가면 돼요. 자, 성립의 진정. 성립의 진정이란 말은 자필, 서명 날인이 있고, 그렇죠? 당연히 기본이고요.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나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때 안에서 증거를 쓸 수가 있다. 만약 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다면 객관적 방법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됐을 때 안에서 증거를 쓸 수가 있다. 방금 읽었죠? 그리고 반대신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요거예요. 요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 바로 반대신문권 보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경우에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대해서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이게 바로 뭐다? 반대신문권 보장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자, 특신상태 설명드렸고, 그렇죠? 피고인의 진술 기재한 서류는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신상태에 있을 때 안에서 증거를 쓸 수가 있다. 읽었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한두 개 더 보면 한두 개 더 보면 게 아니네요. 그냥 판례밖에 없네. 판례만 볼게요. 이 판례가 여러분 책엔 없지? 여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맨 위에 게 없네요. 여러분 책에는. 아, 있네요. 자, 요 판례 있어요. 그쵸? 요 판례는 여러분 책의 659페이지 맨 밑에 판례입니다. 맨 밑에 판례. 제가 659페이지에서 이 박스 도표를 넣는 바람에 판례가 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그 다음 페이지 659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 판례 봅니다. 자,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생겨졌을 때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 올라가 볼까요? 여기 도표에서 지금 방금 뭘 읽었지?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 그럼 뭐야? 일단 진술서니까 이건 아니네, 그치?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제가 뭐라고 읽었어요? 피고인의 자필로 했으니까 이건 아니죠. 이거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건이 성립의 진정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판례가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는 여기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여기 특신 상태까지 필요하대요. 특신 상태까지. 특신 상태가 필요하대요. 아니, 다시 봐봐요. 다시 보면 지금 봐봐요. 피고인이 작성한 자, 봐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성립의 진정만 요건이에요. 근데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이 서류는 특신 상태까지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읽었던 판결 요지가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여기 봐요.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는 도표에서 이거예요, 이거예요.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성립진정만 요구한다니까. 세 번째가 되어야 성립진정 플러스 특수상태를 요구하고 있다니까. 응? 이거.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가 세 번째래, 세 번째.
세 번째이기 때문에 특진 상태가 필요하대요. 다시 한번 볼게요.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에는 경우에는 여기 그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 플러스 성립의 진정 플러스 특진 상태까지 필요하다. 1번, 2번 둘 다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1번만 있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음.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 동그란. 그 밑에 녹음 테이프 동그란. 그 밑에 녹취록 동그란. 동그라미 쳤어요? 다시 올라가요. 자, 녹취서는 그 밑에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다. 서류가 같다. 서류가 같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같기 때문에 그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이를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몇 조? 313조 1항 단서에 따라서 뭐가 필요해? 그래.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이게 뭐야? 성립의 진정. 두 번째는 특신 상태. 이 두 가지가 구비가 됐을 때 증거를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이 자가 동의해주면 돼. 동의해주면 이딴 거 필요 없어. 동의해주면 이딴 거 필요 없는데 동의하지를 않았잖아요. 동의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못 쓰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그래도 쓸 수가 있는데 그때는 313조랑 단서 요건을 구비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별표. 자, 밑에 판례. 자, 녹음 테이프 나왔네. 이것은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 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테이프가 원본이거나 그다음에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거나 그 다음 밑에 그 녹음 테이프에서 녹음된 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녹음 내용과 같다는 점, 그쵸? 그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자신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증거를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와 같은 조건이 갖춰졌다면 증거를 쓸 수가 있다. 원본, 그러니까 첫째, 둘째 요건을 갖춰졌다면 증거를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논리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 대화 내용을 몰래 비디오 테이프로 녹음됐을 때 녹음 테이프나 이 비디오로 촬영한 거나 이것도 똑같다. 요건이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둘째 요건을 갖춰지게 되면 증거를 쓸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에 판례가 훨씬 중요해요. 밑에 거. 피고인과 갑을 대화에 관한 녹취록은 그자가 부동의했다는 거죠. 자, 을이 위 대화를 자신이 녹음했다고 녹취록의 내용이 다 맞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하더라도 313조 1항에 따라 진정 성립이죠. 진정 성립을 구비해야 돼요. 부동의했다면 그렇죠? 313조 1항에 따라서 진정 성립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역시 증거 능력이 없어서 증거를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판례를 이해한다면 이 판례, 이 두 번째 판례를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요 마지막 판례 두 가지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